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식경제부 장관 최준경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 콘서트로 자리 잡은 테크플러스 포럼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융합과 소통을 통해서 창의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 테크플러스 포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항상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그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R&D,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그러죠. 연구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놀라운 발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아주 놀라운 발전입니다. 여기 좀 젊으신 분들은 실감이 안 되지만은 실제로 아주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전한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인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R&D가 우리나라의 산업과 또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또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R&D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지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스마트폰 거의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이거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는 근시였기 때문에 이 하느님은 공평합니다. 이 근시였던 사람한테 노안이 좀 늦게 와요. 늦게 오고, 근데 여기 젊은 분들 나중에 근시인 분들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게 안경을 벗으면은 진짜 점같이 찍은 작은 글씨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한 통신사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만 명이 넘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노안이 오신 분들은, 근데 노안이 65세에 오지 않죠. 40대 중반만 되면 옵니다. 이 노안이 오면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이게 무명의 이라고 그러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른 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집어넣고요, 이제. 이 세탁기 있죠, 세탁기. 제가 이제 장관이긴 하지만 집에 가서는 또 집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가끔가다 세탁하는 거 도와주는 척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탁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보시면 저 앉아있죠? 이렇게 단면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렇게 굽혀야 돼요. 이걸 만약에 세탁조 구멍을 위로 이렇게 약간 기울인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넣고 빼고 할 수 있죠. 약간의 아이디어만 가미하면은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자랑이었던 박영석 대장입니다. 박영석 대장과 두 사람의 동료가 안나푸르나 등장하다 눈사태 맞아서
실종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가볍고 작은 GPS를 장착하고 있었으면 아주 찾기 쉬웠겠죠.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GPS는 배터리가 무거워서 무겁게 메고서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GPS를 만들면 유용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찾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 모두가 행복한 기술, 또 미래를 여는 기술, 또 따뜻한 기술, 사람에게 필요한 따뜻한 기술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지식경제부가 R&D 36.5도시 전략을 추진하자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36.5도시가 뭐죠? 체온이죠? 네, 체온. 여기 좀 공부 잘하는 분이 하나 계신 것 같습니다. 36.5도라고 딱.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제가 딱딱한 강연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36.5도가 뭐냐 그러면은 그거 다 알지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평소에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바로 딱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체온이죠. 그래서 이 R&D 36.5도시 전략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창조적인 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체온 36.5도가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의 체온을 가진 따뜻한 R&D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R&D가 필요합니다. 기술의 차갑고 딱딱한 편리함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성찰과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따뜻한 기술 개발은 첨단 기술에 인간의 따뜻한 체온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건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 외에도 그동안 보살피지 못한 것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 여성, 아동을 위한 기술, 또 국민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 편익 증진형 R&D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높여주는 기술은 반드시 첨단 기술이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조합하거나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하면 됩니다. 최근에 작가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뭔가 개발하고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이루어진 업적에 존경심을 표시하면서 거기에 뭔가 하나 의미 있는 것을 붙이고자 노력했다 하는 말이 그 자서전에 나오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 편익 증진형 R&D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 수요조사는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널리 확산시켜야 되니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국민 편익 증진형 기술, 그러니까 수요에 입각한 기술, 이거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아프리카 모습을 보셨죠?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첨단 기술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어떤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기술 발전 단계도 다르고 경제 발전 단계도 다릅니다.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기술을 디자인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 나라의 하나의 산업이 형성이 됩니다. 산업이 있어야 살죠. 근데 그것에서 끝이진 않습니다. 그 산업을 형성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식경제부는 적정 기술을 디자인을 해주는 산업협력, 국가 간 산업협력을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경제부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고서 산업자원협력실이라는 한 조직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 기술을 개발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국내에도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또 이 R&D 36.5도라는 것은 따뜻한 기술 개발도 하지만 창조적 기술 혁신이라는 또 다른 한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또 창의성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시장에서 호소력이 있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은 따라쟁이다. 맨날 누가 내놓으면 그거 카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따끔한 충고기도 하죠. 그렇지만 좀 기분이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 미래 사회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볼 때마다 한때는 공상이었던 그런 내용이 현실이 되는 걸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 영화가 그 미남 배우 탐 크루즈가 나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죠. 2002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허공에다 디스플레이 놓고서 막 조작을 하고 있죠. 이거 저도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더더군다나 이런 공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저건 공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과 7년 있다가 현실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So here we have a bunch of stuff, some images, and using a hand we can actually exercise 6 degrees of freedom, 6 degrees of navigational control. And it's fun to fly through Mr. Beckett's eye. You can come back out through the scary orangutan. That's all well and good. Let's do something a little more difficult. Here we have a whole bunch of disparate images. We can fly around them. 자, 영화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헉슬리가 쓴 Brave New World,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공장에서 아이를 인큐베이터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애들마다 다 미래의 직장이 정해져 있어요. 이 얘기는 과학자, 이 얘기는 호텔 도어맨, 이렇게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부터, 배아 상태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합니다. 네가 과학자가 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고, 뭐 수학 공식이 어떻게 되고, 호텔 도어맨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뭐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그렇지만은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황우석 박사가 얘기했던 배아줄기세포, 인간복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다음 문제지만은 기술적으로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얘기했던 세상이 기술적으로는 가까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적 기술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제품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거죠? 굉장히 친숙한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아까 대답 잘 하시던 분이신데, 대답 없어요? 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기술을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된 기술입니다. 그럼 사람을 연구한 인문학이 어떻게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번 보면은, 또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대를 풍미한 인물,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과 자신의 성공 뒤에는 이 자기가 대학에서 들었던 인문학 강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은 기술이 인문학과 결혼해서 사람의 가슴을 노래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주커버거라고 있죠? 페이스북.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기술 개발의 영감은 항상 인문학에서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문학이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문학 하시는 분들, 기술 하시는 분들 따로 이렇게 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벽을. 그래서 우리 지식경제부가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정부가 그런 것도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선뜻 할 수 없는 거. 왜 그렇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그 리스크가 무서워서 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여러분들 보고 어디 길 놔야 되니까 길 닦으라 그러면 누가 돈 선뜻 냅니까? 정부의 역할이 그겁니다. 누구한테나 필요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또 누구도 선뜻 자기가 왜 나 혼자 내느냐 그 돈을. 그럴 수 있죠. 공공재. 이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화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인문기술융합연구소라는 것을 지식경제부가 앞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이 융합과 소통을 위한 열린 마당이 돼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 또 첨단 기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죠. 싸우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캐치해내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새로운 생각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 거기서 좋은 게 나오죠. 지금은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 또 작고한 우리 스티브 잡스, 다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서 새로운 시대적 어젠다를 만드는 또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위키피디아라는 거 있죠? 위키피디아.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식 경험을 올려놓은 겁니다. 또 모르는 걸 물어보면 아주 척척 답을 해주죠. 네이버, 구글, 똑똑하게 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해서 집단 지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 그래서 지식경제부가 앞으로 R&D 모든 단계에서 많은 전문가, 꼭 기술자만이 아니고 인문, 또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아까 적정기술 얘기했죠. 그 적정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서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R&D 과정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이디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시다가,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또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또 어디서 무슨 기계를 만지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죠? 그럼 바로 SNS를 통해서 저희 지식경제부나 우리 산하기관 또 앞으로 생길 인문기술융합연구소에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크라우드 우리가 집단 많은 사람이죠. 크라우드 소싱형 R&D라고 명명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과 소통이 창조적 기술 혁신의 핵심 요소긴 합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이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 여러분들 기술을 중시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인문계에만 가고 이공계는 안 가냐? 이공계에 가니까 뭐 공장장 하기도 바쁜데 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은 뭐 벌써 사장 되고 부회장 됐다.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공계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 이공계 우대를 위해서 많은 지식경제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산업 기술이 숨쉬는 문화 공간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부한 단어로 얘기하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근데 박물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그냥 단순히 전시해 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미래, 현재, 과거가 공존하고 산업에 관한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의 역사에 관한 기술에 관한 스토리가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공간을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또 이 산업기술 이 문화공간 이거는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자랑거리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경제발전, 산업발전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야말로 인류 문화유산입니다. 그 문화유산을 우리가 잘 갖고 놓으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독일의 광부 간호사분 했죠. 60년대.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서 광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파독 간호사들도 모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죠? 그 잘 사는 독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립니다. 연설을 중간에 끝마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독일 대통령이 그럽니다. 울지 마라. 내가 니네 경제 발전을 위한 돈을 꿔주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담 벌어낼 만한 게 있었나요? 산은 다 헐벗고 아무것도 없죠. 그때 담보로 뭐를 제공했냐면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미래에 받을 임금, 미래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 그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신종금융기법을 활용해서 마르크 차관을 갖다 얻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비료공장을 세우고 하면서 이 땅의 산업화가 본격화되죠. 이런 역사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저씨, 아줌마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자긍심을 가질 겁니다. 지식경제본 책, 방송, UCC, 인터넷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또 기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기술이 문화가 되고 또 예술이 되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꿨지만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쫓아가기도 또 바쁩니다. 삶이 팍팍하죠. 어떤 공대 출신이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면은 자기가 대학에서 10년 전에 배운 게 뭐가 소용이 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 지식경제부는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또 그래서 국민 전체 삶이 질이 올라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또
기술을 가지신 분, 이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체온이 담겨져 있는 따뜻한 36.5도 R&D 전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습니다. 융합과 소통으로 분야 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기술 문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R&D를 위해서 우리가 R&D의 일대 혁신을 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는 장비를 주로 샀어요. R&D 자금을 주면 장비를 주로 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너 돈 어디다 썼어? 아니, 나 이 기술 장비 사는데 썼다. 근데 연구개발에 장비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R&D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육성하지 않고 장비만 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R&D 자금 중에서 사람에 쓰는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3만 개입니다. 3만 개. 3만 개의 R&D 연구원 일자리가 생깁니다. 여기 이공계에 전공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거나 곧 졸업하시는 분들, 대학원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공계만 연구소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기술하고 인문이 융합하려면, 또 그 R&D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하려면 경영학, 공정관리, 회계학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뭐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R&D가 앞으로 이 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테크 플러스 포럼, 이 TECH,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컬처 앤 휴먼,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미래와 꿈을 함께 나누고 가슴 가득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들 가슴에 모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